예비 신랑과는 성격도 잘 맞는 것 같고 취미 생활도 비슷하고 서로 다니는 직장이나 생활 패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없다 생각하여 나이도 찾겠다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아이, 뭐 만나다 보니까 정도 들었고 이 사람 정도면 결혼을 해서 평생을 함께 살아도 괜찮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둘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가가 서로 가족이라는 단어로 묶이게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양가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했고 남들 하는 만큼만 준비해서 결혼식으로 올리자는 의견을 나누게 되었죠. 각각 인사를 드리고 난 뒤에 상견례를 하자는 말이 나와서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드디어 결혼이라니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저의 가정을 꾸린다는 게 너무너무 떨리더라고요. 상견례를 준비하면서 약소하게 선물도 준비하고 장소도 양가 어르신들이 모두 좋아하실 만한 곳으로 엄선해서 고르게 되었죠. 상견례 당일에 양가 식구들이 죄다 모여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 남편은 평범한 월급쟁이 회사원이고 저는 택배 물류 회사의 관리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택배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낮보다는 밤에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근무를 했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물류에서 재고 파악을 하고 상하차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이나 야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이다 보니까 월급은 꽤 센 편에 속하는데 일하는 시간이 밤 근무라는 게 단점이었죠. 그래도 회사랑 이야기가 잘 된 덕분에 월급은 조금 줄긴 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주간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말이 다 이루어진 상태였어요. 후임자가 올 때까지만 인수인계를 위해서 밤에 근무를 하기로 했었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밤에 잠을 잘 자야 수면의 질이 올라가서 세포들이 건강해지고 피부도 재생이 빠르게 되고 건강에도 훨씬 좋다고요. 하지만 저는 밤에 일을 하다 보니까 수면 패턴도 뒤죽박죽이고 해서 건강 관리와는 거리가 조금 멀었어요. 특히 피부 쪽에서 많이 드러나곤 했는데 제 피부 상태가 매우 별로였거든요. 상견례 자리에 나간 날에도 아침까지 근무를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준비를 해서 나가느라 화장도 좀 떠 있었고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피곤함을 이기고 출근 준비까지 마친 뒤에 상견례 자리에 나가게 되는데 제 모습을 보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밤에 일을 하느라 잠을 못 자서 피부 상태가 이런 거야? 오늘따라 유독 푸석푸석한 게 화장까지 하나도 안 먹었네. 이렇게 피곤해하면서 어떻게 일을 하려고 그래? 결혼한 이후부터는 주간으로 일을 바꿔서 앞으로는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근데 제 피부가 그렇게 푸석푸석해요? 어머님이 보셔도 딱 티가 날 만큼요? 아, 내가 또 피부 관리에는 엄청나게 관심이 많잖니. 오죽하면 우리 딸이 의대를 갔는데 내가 피부과 의사해야 된다고 박박 우겨서 피부과 의사가 됐겠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나도 이제 대충 피부 상태만 봐도 어떤지 다 알 수 있게 되었다니까. 아가씨가 의사인 것은 알았는데 피부과 의사인 건 전혀 몰랐어요. 이가 워낙 아가씨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몰랐네요. 어머, 피부과 의사라니 대단하시다. 우리 예비 며느리가 택배회사에서 밤에 일을 한다고 하더니만 피부가 영 푸석푸석한 게 윤기가 하나도 없네. 우리 딸이 그러는데 이 피부 재생은 밤 10시부터 이루어진다고 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피부 관리에 제일 중요하다고 하던데 피부에 수분기가 없으면 주름도 빨리 생긴다고 하고 말이야. 관리를 좀 받아야 하지 않겠니? 아, 저도 이제 주간으로 옮기게 되면 피부 관리도 받고 해야겠어요. 결혼하고 나면 일이랑 생활 패턴 맞추는 게 좋으니까 자리 옮겨달라고 회사에 이야기해둔 상태예요. 결혼 전에는 피부과 다니면서 열심히 관리도 해보고 하려고요. 저도 밤에 잠을 잘 시간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니까 피부가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마침 잘 됐네. 우리 딸한테 가서 피부 관리 받는 게 좋겠어. 우리 딸이 또 실력 있는 피부과 의사 아니겠어. 동네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력 하나는 끝내준다고. 그러니 그 경쟁력이 대단한 피부과 의사가 됐지. 이것도 다 의대에서 성적 순으로 잘라서 선택하는 거 알지?
몰랐어요. 경쟁률이 엄청 세다고 듣긴 했는데 성적순으로 자르는 것이었구나. 와, 정말 대단하셔요. 피부과 의사가 뭐 별거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에이구, 내가 우리 딸 생각만 하면 아주 가슴이 미어져.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관리하고 한다고 여태 시집도 못 가고 그런 걸 생각하면. 하여 엄마는 오빠 상견례 자리에 와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 나도 때가 되면 알아서 다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피부과 의사인데 좋은 사람 하나 못 만나겠어? 아무튼 예비 올케 피부 상태 보니까 조금 심각하긴 하네. 피부에 영양도 부족하고 그 기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관리를 좀 하셔야겠어요. 피부과 의사가 제 얼굴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로 제 피부가 영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수분 부족한가 보다, 잠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기미도 있다고 그러고 얼굴에 점도 많다고 하니까 괜히 좀 그런 거 있죠. 예비 신우는 의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피부과 의사 피부가 좋지 않으면 안 되니까 관리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건지 피부가 진짜 윤이 반짝반짝 날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럼 아가씨는 아가씨네 병원에서 관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피부가 정말 좋으시다. 얼굴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관리를 받기도 하고 원래 뭐 타고난 것도 있고 그래요. 피부과 의사가 환자들 진료하는데 피부가 나쁘면 신뢰가 안 가지 않겠어요? 아무튼 저희 병원으로 오시면 저렴한 가격에 피부관리 해드릴게요. 신부관리 패키지도 있고 하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일단 방문부터 해보세요. 주변에 의사 하나쯤은 알아두는 게 좋다고들 하더니 그 말이 상당히 든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친구들한테도 예비 신우가 피부과 의사라고 자랑을 하면 무척이나 부러워할 것 같았죠. 30대 중반이 가까워지니까 피부가 확실히 예전처럼 빛이 나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수분도 부족한 것 같고 주름도 생기는 것 같고 이참에 예비 신우에게 관리를 받으면 좋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끝이 나게 되었고 결혼식은 가을에 하자고 말이 오갔어요. 시간이 7개월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다이어트도 좀 하고 드레스도 고르고 웨딩 촬영도 하고 여유 있게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웨딩 촬영은 날이 좋을 때 빨리 해두는 게 낫지 않겠냐는 주변의 말에 남편과 드레스부터 골라야겠다 싶어서 웨딩 드레스를 고르러 투어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드레스샵 직원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마 신부님 피부 관리를 좀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얼굴 피부도 푸석푸석하신데 몸도 너무 건조하시네요. 드레스 입혀드리다가 봤는데 등이 쩍쩍 갈라지실 것 같아요. 로션이라도 잘 바르시고 물도 많이 마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결혼식 날 신부가 최고로 예뻐야 하는 법이잖아요. 근데 제가 회사에서 별명이 물 먹는 하마일 정도로 일하면서 물을 엄청나게 마시거든요. 아무래도 택배 분류 센터이다 보니 먼지도 많고 그래서 물을 정말 많이 마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너무 건조하다는 거죠. 이거는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리저리 막 피부 관리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관리도 너무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고 뭘 해야 할지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배곡 주사니 비타민 주사니 효과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름이 다 달라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동안 피부에 관심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더욱 모르겠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예비 신우가 피부과 의사라고 하니까 제대로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비 신랑에게 물어봤어요. 아가씨가 한다던 그 피부과가 어디에 있는 거지? 혹시 병원 이름이 뭔지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 병원? 그거 우리 집에서 지하철로 2정거장 떨어져 있다고 했었는데 잠깐만 내가 금방 찾아볼게. 기억났다. 땡땡 의원이야. 바로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니까 병원이 떡하니 뜨더라고요. 예비신랑 동네에서 2정거장이라니 정말 가까웠고요. 저희 집에서도 오며 가며 불편한 곳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약을 잡을까 말까 하고 후기를 딱 클릭했는데 아니 글쎄 병원 별점이 1점인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병원이고 피부과인데
일점일 수가 있나 하고 놀래서 후기를 보는데 진짜로 후기가 악평으로 가득하더라고요. 이 병원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병원입니다. 실력도 없는 의사가 바가지만 엄청나게 씌우고요. 직원들도 전부 불친절해서 기분이 별로. 아마 2번 다시는 안 갈 것 같네요. 다른 병원은 점 하나 빼는데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받는데 여기는 10,000원씩 받는다. 점 20개 뺐더니 20만 원 내라고 하더라. 의사도 엄청나게 불친절함. 여기서 관리받은 뒤에 여드름 더 나기 시작했음. 다른 병원 가니까 바로 가라앉음. 맨날 나한테 기미 빼는 레이저 받아야 된다고 난리를 쳤는데 다른 병원 가니까 안 해도 된다고 함. 의사 완전 돈에 환장했음. 이런 후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죄다 별점 1점에다가 불만만 적혀 있더라고요. 물론 간간히 좋은 후기들이 있긴 했지만 압도적으로 나쁜 후기가 많았어요. 의사 실력이 없다, 동네 장사하면서 돈만 밝힌다 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습진을 발진이라고 해서 이상한 약을 처방해줘서 진료하는데 오래 걸렸다는 후기를 보고 예비 신우이의 의사 자질이 의심되더라고요. 그런 후기들을 보고 이 병원으로 예약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냥 제가 알아보고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게 낫겠다 싶더라니까요. 혹시라도 결혼식 날 피부가 다 뒤집어 있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게다가 결혼까지 해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예비 신우한테 나 부작용 생겼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치료를 하든가 배상을 해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괜히 이런저런 일로 사이가 더 이상해지느니 그냥 제가 피하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죠. 근데 제가 예비 신랑한테 예비 신우이의 피부과가 어디에 있는지 이름이 뭔지 물어봤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예비 신랑이 가족들 있는 데서 했나 봐요. 제가 예약을 할 줄 알았는데 감감무소식이니까 궁금해서 그런 건지 뭔지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해, 너 피부 관리 받는다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 같더니 우리 딸 병원에 등록은 했니? 피부가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바로 등록할 줄 알았더니만 아직도 예약을 안 잡았다고 하던데 피부 관리라는 건 말이다.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도움이 되는 거야.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루가 지날수록 피부가 늙는다니까. 순간 난감했죠. 그 병원 후기가 안 좋아서 다른 병원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라고 대놓고 말을 할 수 있는 예비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둘러댈 수밖에 없었죠. 네, 어머님. 저도 등록하려고 했었는데 하필이면 지금 택배가 대란이 나는 바람에 물류창고 일이 너무 많아서 초과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일이 조금 한가해지면 그때 등록을 하던지 가보려고요. 지금은 정말 잠잘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일이 너무 바쁘네요. 그래? 하긴 일이 바쁘다는데 뭐 어쩌겠니? 그래도 우리 딸이 까먹기 전에 빨리 등록해서 할인도 받고 미리미리 관리도 해서 결혼식 날 누구보다 예쁜 얼굴로 나타나는 게 좋지 않겠니? 결혼식의 꽃은 신부라는데 퍼석퍼석하면 안 되잖니? 시어머니가 강요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부담스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피부과 그것 아닌다고 제 얼굴 자체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무슨 예쁜 얼굴의 신부 타령인 건지 그냥 하하 웃으면서 어물쩍 넘어가긴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더 가기 싫어지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일단은 검색을 하고 또 해서 저희 집 근처에 유명하다는 다른 피부과에 등록을 했는데 가격도 뭐 괜찮은 것 같고 관리사들이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관리도 잘해주더라고요. 무엇보다 의사가 참 친절하게 제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 답변을 해주셨어요. 병원을 잘 골랐다 싶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피부과를 다니기 시작한 지 1달 정도가 흘렀을까요? 의사가 제 얼굴을 보더니만 레이저 치료를 슬쩍 권유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피부과를 다니면서 알아보니까 제 얼굴에 기미가 난 부분은 레이저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해서 고민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지금 환자분 얼굴에 기미도 있고 이쪽에는 잡티도 좀 있거든요. 얼굴에 점이 많지는 않은데 색이 진해서 레이저 치료 한 방으로 점도 빼고 기미도 옅게 만들고 색소 침착된 부분들도 정리를 좀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미 생기는 게 빨라지기 때문에 한번 하실 때 확실하게 없애시는 게 좋아요.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확실히 혹하긴 하더라고요. 레이저 치료도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5회는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할인까지 받을 수가 있대요. 점은 한 번에 제거가 가능하지만 기미는 화이트닝인지 뭔지 그런 것도 해야 한다고 해서 손이 덜덜 떨리긴 했지만 결혼식을 위해 큰맘 먹고 돈을 투자해보자는 생각을 했죠. 할부로 5회를 긁었는데 피눈물이 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 투자하는 거니까 잘해보자 싶었어요. 그렇게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 점도 뺐는데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드레스를 골랐는데 양가 어머님들께서 입으실 한복은 고르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시간 더 잡아먹어서 뭐하니? 한복 대여점이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 나도 우리 아들 결혼시키는데 좀 이쁜 한복 입고 싶으니까 서둘러서 대여점들 돌아보자. 한두 군데 돌아서는 못 고를 수도 있잖니. 사돈 어른이랑 같이 해서 세트로 한번 골라보자꾸나. 하필이면 점을 뺀 다다음날 연락이 와서는 당장 가보자고 하시는데 얼굴에 딱지가 좀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큼지막한 점은 없었으니까 화장으로 가리면 별 티는 안 나겠다 싶어서 화장을 두껍게 올리고 예비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를 모시고 한복을 고르러 갔어요. 근데 글쎄 우리 예비 신우가 따라온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예비 신우가 결혼이라도 했으면 한복을 입어도 괜찮겠다 싶었을지 모르겠는데 결혼도 안 한 처녀가 한복을 입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어머, 아가씨는 왜 오셨어요? 한복 입으시려고요? 아니요. 엄마가 어떤 한복 고르나 구경도 좀 하고 이상한 거 고르면 말리고 싶어서 따라왔어요. 근데 언니 얼굴에 딱지가 앉았네요. 혹시 얼굴에 뭐 레이저 치료 같은 거 했어요? 어머, 가만 보자. 여기 보니까 점도 좀 뺀 것 같고 그런데 화장으로 가린다고 가린 것 같은데 이쪽은 안 가려졌어요. 제 얼굴을 빤히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너무나도 난감하더라고요. 분명히 예비 신혼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말까지 해놨는데 다른 병원에 가서 레이저 치료를 받은 것이 들통이 났으니까요. 아 정말 이런 걸로 예비 시댁의 눈치를 봐야 하나 싶었지만 제가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둘러댔죠. 아 예. 어쩌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생겨서 레이저로 점을 빼게 됐어요. 좋은 기회요? 왜? 누가 공짜로 해주겠다고 하던가요? 그런 거 아니고서야 굳이 다른 병원에 가서 점을 뺄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나를 뭐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아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동네 병원에서 이벤트 한다고 하길래 엄청나게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게다가 집 앞이라 움직이기도 편했거든요. 아니, 점 하나 빼는데요. 막 2,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막 3,000원에서 5,000원 받는다는데 2,000원이면 저렴한 거 아니에요? 가까워서 바로 갔죠. 제가 예비 시누이의 병원 후기를 봤잖아요. 점 하나 빼는데 10,000원을 달라고 하더라. 아이 하면서 바가지를 엄청나게 씌운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렴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걸 강조했어요. 그랬더니만 제 이야기를 듣던 예비 신우가 언성을 살짝 높이더라고요. 우리 병원에서는 얼마에 해주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병원도 가격 엄청나게 저렴한데 굳이 다른 병원에 찾아갔다는 이유가 좀 의심이 되네. 혹시 올케 언니 내 실력을 못 믿어서 다른 병원으로 찾아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병원에 와서 점 뺀다고 했으면 내가 얼굴 전체 다 하는데 돈 10만 원 받고 해줬을 텐데요. 보니까 개당 2,000원에 했다고 해도 돈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 10만 원보다 저렴해요? 아니요. 제가 얼굴에 은근 잡티 같은 게 좀 있어서 같이 빼는데 15만 원 정도 들었어요. 죄송해요. 미리 아가씨한테 물어볼 걸 그랬어요. 제가 생각이 좀 짧았네요. 이번에는 제가 좀 급하게 충동적으로 동네 병원에서 그냥 하게 됐어요. 다음에는 꼭 아가씨 병원으로 갈게요. 예비 신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바가지를 앞만 씌운다고 해도 가족들한테까진 안 씌우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대충 제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게 빠른 정리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슬쩍 사과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혀를 쯧쯧 하면서 차는 거예요.
하하니, 우리 아들이 갑자기 동생 병원 위치랑 상호 물어보길래 네가 피부 관리라도 받으러 오는 줄 알았더니만 동네 병원에서 쏠라당 점을 빼버려.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건데 좀 너무했다. 우리 딸이 뭐 바가지라도 씌울까 봐. 아무리 그래도 가족한테까진 그러진 않지. 우리 가족을 오해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렇네. 제가 괜히 예비 신우를 믿지 못해서 다른 병원을 찾아간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옆에 빤히 서 있는데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거기서 제 편을 들어봐야 서로 싸움밖에 안 날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아니 꼽다는 식으로 쳐다보고 있으니 결국 친정엄마가 중재에 나서셨죠. 아유, 저희 아이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미 해버린 건 뭐 어쩌겠어요. 다음에는 꼭 사돈 아가씨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걸로 하시죠. 엄마까지 그렇게 나서서 말을 하니까 예비 시어머니도 예비 신우도 더 말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넘어가더라고요. 한복을 고르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내내 얼마나 가시방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예비 신우한테 싸게 좋은 관리를 받을 수 있다면 좋기야 하겠지만 아직도 포털 사이트에서 본 그 악평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런 후기들을 봤는데 꺼려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간단하게 배달 음식 하나를 시켜 먹어도 후기와 별점을 꼭 확인하는데 이건 얼굴에 치료를 하는 행위인데 당연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요. 어영부영 마음에 드는 한복을 찾았다고 하고서 입어보고 가격도 알아보고 결국에는 양가 어머님들이 치마색만 다르게 해서 세트로 다 고르고 결제까지 하게 되었어요. 한복을 다 골랐으니까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예비 신우가 저한테 자기 피부과 명함을 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시간이 바쁘고 가격도 저렴한 것 같아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지만 다음에는 꼭 우리 병원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 명함이요. 여기 적힌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예약 잡고 와요. 언제 오나 내가 지켜볼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신종 집착 같은 건지 피부과 의사식이나 되어서 돈도 잘 벌 텐데 저한테 왜 이러나 싶었지만 대놓고 싫은 티를 냈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어떤 후폭풍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니 싱긋 웃으면서 저도 이야기를 했죠. 저도 이런 거 한번 해보니까 관심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수분 관리나 트러블 관리 같은 거 받아보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예약하고 찾아갈게요. 물론 왜 공수표를 날리냐 멍청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면전에 대놓고 꼭 오라고 명함까지 주는데 싫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것도 예비 신우인데요. 명함을 받은 지 한 3일 지났는데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동네 병원이 마음에 들긴 했지만 가겠다고 말도 해놓은 입장에서 안면몰수할 수도 없지 않겠냐고요. 게다가 결혼하고 나서 시집살이를 어떻게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고요. 결혼을 하겠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같이 친구들이 시댁 식구들한테는 무조건 잘 보여야 한다. 밉보여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시집살이만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도 하니까 저도 걱정이 정말 많이 되었었거든요. 제가 뭐 그렇다고 애교가 살살 넘쳐서 아양을 잘 떠는 타입도 아니었고요. 거짓말을 잘 못해서 평소에 얼굴에서 생각이 전부 드러나는 타입이라 가뜩이나 걱정이 됐는데 걱정거리 하나 더 얹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수분 관리하는 것 같은 거야 뭐 동네 피부과 아니고 화장품 가게에 딸린 에스테틱 이런 데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관리를 받아보자 싶더라고요. 그리고 후기들도 뭐 다른 피부과에서 일부러 악평을 달았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세뇌를 시키면서 예약 전화를 걸게 되었지요. 수분 관리 같은 거 받아보고 싶다고 상담을 신청하니까 날짜를 바로 잡아주더라고요. 저는 긴장된 마음을 숨기고 고작 병원 한번 간다 생각하면서 예약한 날짜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피부과에서 쓰는 화장품 같은 게 제 피부랑 안 맞고 그래서 다 뒤집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들었죠. 제가 뭐 그렇게 예민한 타입은 아니었지만 사람이 편견을 가지면 무섭긴 하니까요.
긴장을 엄청 하고 찾아갔는데 예비 신우가 직접 제 얼굴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해주는 관리사들한테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써서 해주라고 말까지 해주는 거예요. 의외로 꼼꼼하게 살펴주는데 역시 후기 같은 걸 전부 믿으면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부과 분위기도 아늑하니 좋았고 은근히 관리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원장님께서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는 건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요. 저희 병원 원장님이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보통 각별한 사이 같지는 않은데. 아, 곧 저희 예비 신우가 되실 분이에요. 제가 원장님 오빠분이랑 결혼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될 사이인 거죠.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셨구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수분 관리에 들어갈 거고요. 제품도 지정해 주신 걸로 사용할게요. 관리사도 정말 손길이 어찌나 부드러운지 잠까지 솔솔 오더라고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관리를 해주는데 아무래도 원장이랑 곧 가족이 될 사이라고 하니까 대충 할 수는 없었겠죠. 저도 모르게 피곤해서 그런 건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거의 1시간 동안 이것저것 바르고 문대고 하면서 관리를 받게 되었어요. 마무리 팩까지 다 하고 나서 끝이 났다고 하길래 거울을 딱 봤는데 와, 진짜 피부에서 미친 듯이 광이 나는 거예요. 반짝반짝하다는 표현이 뭔지 알겠더라니까요. 정말 제가 봐도 잠이 부족하고 수분이 부족해서 푸석푸석하고 건조했었던 제 피부에서 물광이라는 게 좌르르 흐르는데 이래서 다들 비싼 돈 주고 관리를 받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관리가 끝이 났으니까 수납처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쓱 쳐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따로 원장님께서 수납받지 말라고 하셔서요. 그냥 가시면 돼요. 네? 아니, 제가 관리를 따로 받았는데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그냥 서비스로 해주시겠다고 하셔서요. 수납은 다음에 오실 때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약 잡아드릴까요? 관리 끝났어요. 이제 우리 올케 언니 될 거잖아요. 언니도 저한테 말씀 좀 편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래야 말을 좀 편하게 하죠. 오셨어요? 그럴까요? 그럴까 그럼? 네, 언니. 언니는 성격이 참 좋은 것 같아. 오늘은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거니까 그냥 서비스로 해줄게. 어차피 한 번인데 뭐. 근데 예약 잡고 가면 다음부터는 돈 내야 하는 거다. 정말 감사해서 어쩌지. 저도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피부가 너무 반짝거려서 예약 잡고 갈게. 다음에는 계산할게요. 와, 이래서 포털 사이트 후기를 믿으면 안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직원들도 그렇고 예비 신우도 그렇고 하나같이 너무 친절하고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해주는데 왜 그런 소문이 났나 싶었죠. 게다가 후기에는 실력이 없네 어쩌네 난리였는데 딱 한 번 관리로 이렇게 피부를 물광 피부로 만들어줬는데 실력이 없긴 뭐가 없다는 건지 동네 피부과들이 여러 개 있더니만 라이벌 병원에서 일부러 악평을 남긴 게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예비 신우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약을 잡았어요. 거리가 아무래도 동네랑 정말 가까운 건 아니라서 조금 고민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공짜로 1일 관리도 받았는데 이대로 안면몰수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예약을 잡게 되었죠. 웨딩 촬영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으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꾸준히 관리를 받으면 사진에도 피부가 너무 예쁘게 잘 나오겠다 싶은 생각에 큰맘 먹고 예약을 한 것이었어요. 그 다음 주가 되어서 병원에 찾아갔더니만 직원이 슬쩍 저에게 영업을 하더라고요. 원장님께 이야기 들었는데 곧 결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병원에 신부관리 패키지도 있고요. 지난번에 받으셨던 수분관리도 패키지가 있어요. 보통 10회씩 많이 끊으시는 편인데 10회 관리하면 1회는 공짜로 해드리고 있고요. 피부가 달라지는 것도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다니시기로 마음 먹으신 거 10회 관리로 끊으시는 게 어떠실까요?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원장님 지인이시니까 할인도 넣어드릴게요.
저도 뭐 이곳저곳 알아봤을 때 알게 된 건데 다른 피부과들도 그렇게 패키지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점을 뺐었던 곳만 해도 수분 관리 10회 받는데 110만 원 정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관리를 받을 생각도 있고 했으니까 할인도 해준다는데 할부로 끊으면 되겠다 싶었어요. 물론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에 돈이 깨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해서 부담스럽기는 했죠. 피부 관리 하나 받는 것도 결혼만 아니었으면 사실 저 신경도 안 썼을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뭐 다 저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번 관리를 받고 나서 10회 패키지를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관리를 받고 나오니까 접수처에 예비 신호가 나와 있더라고요. 관리 끝났어요? 오늘도 피부가 엄청 반짝반짝하네. 오늘은 공짜 아닌 거 알죠? 우리 직원이 10회 관리 이야기도 했다고 하던데. 아유, 맞아요. 1회 추가에 할인도 해주시겠다고 해서 10회 패키지로 끊으려고요. 관리를 받다 보니까 확실히 피부가 생기 있어진 느낌이 들어서 좋네. 카드로 결제를 해도 괜찮지? 그럼요. 저희 카드도 다 받고요. 여기 보시면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 계열수도 다 나와 있어요. 카드 주세요. 가격도 들었어요. 카드로 10회 결제하면 350만 원이요. 에? 10회 350만 원이나 한다고? 아니, 왜 이렇게 비싸요? 우리 병원은 다른 병원이랑 다르게 사용하는 케어 제품들이 엄청나게 고가인 제품들이거든. 다 프랑스에서 가지고 온 것들이라니까. 게다가 관리도 꼼꼼하게 해주잖아. 우리 관리사들도 보통 실력을 가진 게 아니라고. 전문가들의 손길을 아무 곳에서나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350만 원이 좀 비싼 것 같아. 그래. 그럼 언니, 내가 인심 한번 퉁 크게 쓸게. 현금으로 결제하면 300에 해줄게. 50만 원이나 싸게 해주는 거니까 꼭 현금 결제로 해. 아니, 이건 너무 바가지 같은데. 내가 다른 병원도 안 알아보고 여기 왔을까봐 다른 곳에서는 10회 패키지 결제하는데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이면 다 해결되는데 350만 원은 무슨 350만 원이에요. 이건 너무 비싸죠. 그럼 제가 지금 받는 이 수분 케어 한 번에 35만 원짜리라는 거야? 이거 너무 말도 안 되잖아. 아니, 언니,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지금 언니한테 바가지라도 쓴다는 거야? 우리 병원은 다른 병원이랑 아예 제품이 다르다니까. 프랑스에서 온 거라고 말했잖아. 프랑스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지 언니가 알 리가 없겠지만. 그리고 언니가 의사야? 나보다 잘 알아. 여기 있는 직원들도 지금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 보이지? 누가 보면 언니가 의사인 줄 알겠어. 주제넘게 남의 병원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행패야, 행패. 아무리 고가의 제품을 쓴다고 해도 다른 병원이랑 3배 차이 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바가지 씌우는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어머, 웃기네 정말. 내가 그럼 지난번에 공짜로 시술해줬다고 싸구려 시술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쩜 사람이 그렇게 자기 생각밖에 안 해? 잔소리 하지 말고 350만 원 카드 결제하던지 아니면 300만 원 현금 결제하든지 해. 그러면 나 10회 패키지로 안 끊고 오늘 1회 시술 받은 것만 결제할게. 난 10회 부담되어서 못하겠네요. 참나, 누구 마음대로. 아니, 언니가 애초에 10회 관리 이야기 듣고 들어갔다고 했어. 우리가 패키지에만 서비스로 들어가는 콜라겐 마스크팩까지 해줬거든. 그러니까 잔말 말고 10회를 무조건 결제해야 된다고. 이거야말로 정말 진정한 날강도의 바가지 아니겠어요? 진짜 후기에 바가지 소리가 왜 나오나 했더니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결국에는 카드로 350만 원 결제했고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결제하지 않고 버티는 것보다 당당하게 돈 내고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낫다 싶었어요. 나중에 이를 문제 삼아서 카드 취소를 해도 되는 문제고 저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죠. 암만 가족이 된다고 한들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는데 제가 예비 신우라고 네네 하고 넘어가는 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제대로 큰 소리를 치려면 저도 책 잡힐 짓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에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결제를 했어요. 자, 이제 결제했으니까 내가 이제 할 말 해도 되겠죠? 병원비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가격 명시가 되어 있지도 않고 카드 가격이랑 현금 가격이 다른 게 이게 말이나 되나? 이거 불법 아니에요? 제가 걸고 넘어져도 아가씨한테는 문제 없는 거 맞죠? 뭐야? 지금 나한테 뭐 협박하는 거야? 아니 언니 같은 사람이 이 병원에 한둘이었겠어요? 그래도 여태 아무 문제 없이 병원 운영 잘하고 있어요. 아무튼 카드로 결제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땡큐. 미리 예약 잡고 가. 10회나 끊었는데 화난다고 안 오면 아깝잖아. 저는 이를 갈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비 신랑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었어요. 제가 피부과에서 신우랑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서 울분을 토했죠. 솔직히 저는 예비 신랑이 당연히 제 편을 들어주고 예비 신우에게 말을 해서 카드 취소를 할 수 있게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바가지 아니야? 당신이 가서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350만 원이면 우리 냉장고도 사겠다. 돈 아까워 죽겠단 말이야. 근데 이미 결제했다며. 그리고 우리 동생이 그렇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우리 동생한테 용돈 준 셈 치자. 어차피 350만 원 긁었다고 해도 우리 동생한테 남는 거 별로 없을걸. 당신은 돈도 잘 벌면서 이런 데서 은근히 쪼잔하게 굴더라. 아니 다른 병원에 3배였다니까. 내가 바가지를 당했는데 지금 뭐 그냥 용돈 준 셈 치자고 넘어가자고 말을 하는 거야? 맞잖아. 어차피 가족인데 돈 좀 더 내면 어때? 그리고 우리 엄마도 말이야. 며느리한테 용돈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자기가 용돈 한 번을 안 준다고 좀 서운해하는 눈치니까 이번 기회에 엄마한테 용돈도 좀 드려. 한복 빌릴 때도 그랬었다며. 엄마가 피곤하다고 택시 타고 가야겠다고 하니까 그러세요 하고 택시비도 안 지어드렸다며. 엄마가 서운해하더라. 진짜 예쁨 받을 줄 모르는 건지 뭔지 그럴 때 턱턱 돈을 드려야지. 어머 진짜 기가 막힌다. 내가 무슨 돈 나오는 ATM 기계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용돈 드려 택시비 드려 바가지까지 당해. 아니 한복도 말이야. 내가 내 돈 주고 다 빌려드린 거 알고 있지? 굳이 내가 빌려주지 않아도 될 건데 신우가 자기 원피스까지 사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해드리겠다고 한 거 몰라서 그래? 근데도 나한테 용돈을 안 주네, 택시비를 안 주네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는 당신은 우리 집에 뭘 얼마나 해줬다고? 사위랑 며느리는 다르지. 우리 부모님이랑 사이 안 좋게 지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안 그래? 그리고 돈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예단비 말이야. 엄마가 너무 적은 것 같다고 2천만 원은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네. 뭐라고? 2천만 원? 아니 다 같이 상견례 자리에서 협의한 것을 갑자기 바꾼다고? 그것도 어머님 마음대로? 엄마가 그 정도는 받으셔야겠대. 예단비라는 게 보내주면 반 돌려주는 거라며. 1,000만 원 받아봐야 500만 원 남는 거 아니냐고. 2천은 받아야겠다고 하시네. 엄마가 그렇다는데 내가 뭐 안 된다고 어떻게 말해. 그니까 맞춰줘. 여기서부터 아주 그냥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서로 상견례 자리에서 상의한 게 있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바꾸고 통보를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건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겠어요? 와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게 되었죠. 칼만 들지 않았지 하는 짓이 날강도나 다름없잖아요. 예비 신우나 예비 시모나 둘 다 똑같이 말이에요. 한 번 돈 문제로 안 좋게 보이니까 죄다 안 좋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들 낳았다고 유세를 떠는 것도 아니고 예비 신우도 그렇고 예비 시모도 그렇고 저에게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요란을 떠는 것 같아서 점점 제 마음에서 밀어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혼자 생각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뜩 들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게 마구마구 터지기 시작했어요. 밥 먹을 때마다 쩝쩝거리는 예비 신랑의 모습이라든지 지질이 궁상맞게 할인 쿠폰 쓰겠다고 집에서 1km나 떨어진 편의점까지 찾아가서 물 하나 사 먹고 오는 모습이라던가
그냥 아껴 쓰고 사는 거지 하고 애써 흐린 눈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죄다 한 방에 궁상으로 다가오는데 이거야말로 조상님이 도왔다, 콩깍지 벗겨졌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그리고 지들이 의사예요? 예비 신우가 의사인 건 인정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고 예비 신랑이고 할 거 없이 우리 집안에 의사 있다 하면서 으스대는 그 꼴도 갑자기 정남이 뚝뚝 떨어지대요. 아예 어쩜 지들이 잘난 게 없으면 예비 신우의 의사 명함을 지들 명함처럼 이야기를 하는 건지. 게다가 예비 신우네 병원에는 손님이 없이 파리만 날리고 있었는걸요. 하나하나 다 따지면 물류에서 일하는 제가 더 많이 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물류에서 일하는 게 저랑 잘 맞아서 하는 건데 마치 제가 대학도 못 나오고 무식해서 힘쓰는 일 하는 줄 알더라니까요. 웃긴 게 저 대학도 4년제 나왔다고요. 갑자기 이 모든 게 현실 타격으로 한 방에 와르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콩깍지 씌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했던 게 한 방에 찬물 끼얹 듯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나니까 이 결혼은 도저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나도 본때를 보여주자 싶은 거죠. 일단 저는 저희 부모님께 먼저 상의를 하는 게 맞다 싶었어요. 물론 가시밭길을 헤쳐가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다 싶은 걸 어떻게 꾹꾹 참아가며 밀어붙이겠냐고요. 엄마 아빠 이랬다 저랬다 해서 죄송한데요. 저 이 결혼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동안은 꾹 참아왔는데 그 집 인간들 돈돈거리는 것도 싫고 지질이 궁상맞게 행동하는 것도 싫어요. 예비 며느리라고 하나같이 전부 무시하는 것도 싫고요. 어머, 얘 미쳤니? 아니 당장 다음 주에 웨딩 촬영하러 가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 친구들한테도 너 시집간다고 다 말해놨는데 갑자기 파혼을 하겠다고? 아무리 그래도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지 않겠어요? 지금 심정으로는 결혼해봐야 한 달도 안 돼서 이혼할 것 같은데. 아유, 싸워서 감정이 격해지면 그럴 수도 있지. 잘 화해해봐라. 이미 드레스도 빌렸고 촬영도 코앞인데 갑자기 무슨 파혼이야.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면 안 돼. 우리 딸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할 애야? 당연히 뭔가 찜찜한 게 있고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파혼하겠다고 말을 한 거겠지. 우리한테도 고민 끝에 이야기한 것일 텐데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돼. 그래, 정 아니다 싶으면 파혼해라. 이미 갈라진 마음 억지로 붙여봐야 얘 말대로 이혼밖에 더 하겠어? 저는 의외였어요. 엄마는 찬성하고 아빠는 반대할 줄 알았거든요. 우리 아빠 평소에 가부장적이신 편이기도 했고 본인 말이 법이다 하시는 분인데 제 파혼에 찬성을 해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아빠의 응원도 등에 업었겠다, 쇳불도 단김에 빼렸다고 예비 신랑에게 저녁에 만나자고 따로 할 이야기 있다고 연락을 보내놓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시작했어요. 바로 과잉진료 신고법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이 과잉진료라는 게 신고하기도 애매하고 신고처도 따로 없다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거기서 포기할 제가 아니죠. 갈 때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하는 생각으로 파워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했는지부터 알아보고 피부과 특성상 비급여가 많다는 것을 이용한 부풀려 돈 받기는 없나 확인했어요. 근데 요즘 피부과 진료도 급여 항목으로 돌아가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꽤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신우네 피부과는 받지도 않은 비급여 항목을 끼워넣고 저는 제가 받지 않은 시술을 받았다고 뻥치고 돈을 더 타가고 있었던 거죠. 일일이 더블 체크를 해서 확인했어요.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를 걸었죠. 예, 시술값으로 350만 원을 결제했는데 현금으로 하면 300 해주겠다고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불법 아닌가요? 원래 카드가 현금과 할 거 없이 똑같아야 하잖아요. 그것도 병원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동네 보건소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병원 후기 보니까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도 많고 뭐 보톡스 같은 약물도 한 병으로 여러 명이 맞았다는 후기도 있더라 하면서 말이에요. 원래 약물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라면서요.
보건소에서도 제 제보가 정확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몇 시간 동안 매달려서 신고 전화 싹 돌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저녁에 퇴근한 예비 신랑을 만나서 드디어 본론을 말했죠.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이혼보다는 파혼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나 당신이랑 결혼 못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파혼하고 여기까지만 만나는 걸로 하고 끝내자. 뭐라고? 갑자기 파혼이 웬 말이야? 우리 집에서 예단비 2천만 원 달라고 했다고 이러는 거야? 고작 그것 때문에? 고작 그것 때문이겠어? 웬 말 아니야. 당신 쩝쩝거리면서 밥 처먹는 거, 너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 너네 집안 사람들이 나한테 돈 타령하는 거 전부 못 봐주겠다고. 갑자기 이러는 게 너무 수상한데? 나는 파혼을 못 받아들이겠어. 혹시 당신 다른 남자 생긴 거야? 지금 결혼 앞두고 바람나서 이러는 거 아니냐고. 그럼 우리 위약금들은 어떻게 할 건데? 위약금? 내 쪽에서 파혼하자고 하는 거니까 내가 처리할게. 그래봐야 한복이랑 드레스 빌리겠다고 예약금 걸어둔 거 20만 원, 웨딩 촬영 가계약 걸어둔 거 10만 원에서 30만 원밖에 없는데 뭘. 이야, 그거 위약금 다 해도 니네 동생 병원에서 수분관리 1회 받는 것보다 싸네? 꽁이다 꽁이야. 왜 비꼬고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만난 시간도 있고 결혼까지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파혼하는 게 말이나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고 내일 아침에 날 밝자마자 죄다 취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를 붙잡는 예비 신랑을 뿌리치고는 집으로 달려 들어와서 바로 예비 신랑의 동네 맘카페를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등급제로 이루어지는 카페라 등업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예비 신우 병원에 대한 검색을 딱 하니까 글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같이 좋은 말은 없고 예비 신우네 병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인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를 갈고 부작용이 났다는 사람, 바가지를 썼다는 사람들을 찾아서 일일이 쪽지를 보냈어요. 대충 5명에게 쪽지를 보내고 1명이라도 답장을 주기를 기다렸는데 죄다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중에는 레이저 치료를 잘못 받아서 얼굴에 흉터가 남은 사람까지도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같이 고발이라도 하자고요. 소송을 걸자는 게 아니라 그 병원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자고 말이에요. 다들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골탕 먹이고는 싶었는지 최대한 돕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큰일이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뭐 그래봐야 인터넷 후기가 전부였으니까 예비 신우가 무시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보험공단이니 뭐니 싹 다 신고를 넣지 않았겠어요? 조사가 들어가니까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이 예비 신우년이 난년은 난년인 게 글쎄 피부과 레이저 치료 중에 피부가 갈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고발을 한 사람 말고 그 이전에 잘못된 시술과 주사로 피부 겉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표피가 녹은 사람이 있었고 이게 얼굴 부분이다 보니까 의료 소송이 걸려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피해 사실을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소송 중이었는데 그 와중에 피부과에서 낭종 수술 같은 거 하잖아요. 신우가 자기는 피 못 본다고 글쎄 전문의도 아닌 사람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던 정황까지 들통이 나면서 의사면허 정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정지된 면허를 가지고 이전에 일을 하던 병원에서 도망치듯 나와서 동네에 이렇게 몰래 피부과를 개원하고 시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짓이냐고요. 어차피 동네 장사니까 사람들이 신경이나 쓰고 알아보기나 하겠냐면서 배짱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글쎄 이곳저곳에 민원을 쉴 새 없이 넣고 피해자들 5명까지 추가로 데리고 와서는 민원을 넣으니까 시끄러웠던 공무원이 조사를 나갔는데 면허가 정지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벌금에다가 영업 정지까지 먹이는데 예비 신우가 노발대발해가지고는 저에게 따지러 왔더라고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시술비 350만 원 내렸다고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을 한 거야 뭐야? 너 지금 이거 복수하는 거지? 시집살이 한번 제대로 당해보고 싶어?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해서 받아줬더니만 아주 없던 제사까지 만들어내서 시집살이를 시켜야 하나?
시집살이는 뭔 시집살이. 내가 그 집안에 시집을 안 갈 건데 아직 아드님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제가 아줌마네 아들이랑 파혼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미 한복이니 드레스니 웨딩 촬영이니 전부 취소했는데요. 뭐라고? 아니,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사돈들은 그러려 하시디? 아우,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어떻게 그리 쉽게 파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그래? 에이, 가정교육 못 받은 게 누군데. 우리 부모님은 이혼보다 파혼이 낫겠다고 하던데요. 이런 집구석인 건 미리 알았으면 결혼 준비도 안 했겠죠. 이 배은망덕한 인간 같으니라고 지금 우리 아들을 버리겠다고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니까지 그럴 수가 있어? 에? 누가 누구 보고 배은망덕이라는 소리를 해요. 아니, 내가 은혜 입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을 해? 우리 아들 놓친 거 후회하지마 너. 나중에 울고불고 매달려도 우리 쪽에서 반대다. 아이고, 걱정도 팔자시네요. 조심히 가세요. 2번 다시는 보지 맙시다. 그 이후에 뭐 자기들도 쪽팔린 건 아는 건지 아니면 의료법 위반으로 배상 문제가 걸려서 그런 건지 저에게 연락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와, 이거야말로 정말 조상님이 놓은 게 아니면 뭐겠어요. 제가 그냥 제 마음 무시하고 결혼 준비 쭉 이어갔으면 저도 완전히 인생 망할 뻔한 거죠.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으니 30만 원 위약금으로 끝났죠. 결혼식 한 이후에 알았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살았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예비 신우였던 고년병원에 결제한 350만 원은 다행히 결제 취소가 이루어졌어요. 영업정지를 당하기도 했고 보험공단에서 뻥튀기 했다는 사실을 들먹이면서 취소해주라고 압박을 넣었더라고요. 덕분에 관리 2번 공짜로 받았죠. 그거 하나는 고맙네요. 2번 다시는 마주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어처구니 없었던 파혼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